쉽게 생각하면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쌍꺼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 만져보면 눈썹 뼈가 있거든요. 눈썹 뼈보다 눈썹이 아래로 내려와 있다. 그래서 눈썹과 여기 속눈썹 사이의 거리가 좁아져 있다. 이런 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쌍꺼풀이 마음에 안 드시거나 할 때는 반드시 쌍꺼풀을 새로 교정하는 수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촘촘하게 정성 들여서 봉합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정성을 들여서 봉합을 합니다. 또렷하다라는 거는 결국은 강하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인상이 또렷해져서 세졌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다 자리를 잡고 나면 많은 부분이 옛날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이트 성형외과 최수욱입니다. 바쁘게 살다가 피부가 좀 처지고 노화가 돼서 쌍꺼풀 수술을 했더니 인상이 사나워졌다는 말씀을 듣는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연스럽게 눈꺼풀 처짐을 개선을 하고 아름다운 쌍꺼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꺼풀 처짐을 개선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안검 성형술, 두 번째는 눈썹 아래 거상술이라는 수술이고요. 세 번째는 이마 거상술입니다. 이 3가지 수술이 처짐을 해결하는 가장 주된 수술 방법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 가지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상안검 성형술, 즉 쌍꺼풀 수술은요, 절개법으로 쌍꺼풀 라인을 새로 만들면서 처진 피부를 쌍꺼풀 라인에서 절제를 하는 수술 방법을 말합니다. 젊은 친구들, 학생들이 하는 쌍꺼풀 수술에 비해서는 절개의 범위나 박리의 범위가 조금 넓기는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쌍꺼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눈썹 아래 거상술은 쌍꺼풀에 변화를 주지 않거나 아니면 쌍꺼풀을 만들지 않으면서 처진 피부를 눈썹 밑에서 절개를 해서 절제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이마 거상술은요, 요즘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마에 작은 절개창 몇 개를 낸 다음에 처져 있는 눈썹 자체를 이마를 이용해서 올려줘서 수술하는 그런 수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마 거상술을 하시면 좋은 분들은요, 우리가 여기 만져보면 눈썹 뼈가 있거든요. 눈썹 뼈보다 눈썹이 아래로 내려와 있다. 그래서 눈썹과 여기 속눈썹 사이의 거리가 좁아져 있다. 이런 분들은 이마 거상술을 하시면 효과가 좋은 분들입니다. 지금부터 상안검 성형수술과 눈썹화 거상술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상안검 성형수술, 즉 쌍꺼풀 수술은요, 예를 들어서 양쪽 눈의 쌍꺼풀이 비대칭이 있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수술을 하셨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쌍꺼풀이 마음에 안 드시거나 할 때는 반드시 쌍꺼풀을 새로 교정하는 수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상안검 성형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안검 성형수술을 하면 장점은 쌍꺼풀을 새로 만들 수 있고 바꿀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고요. 단점은 인상이 살짝 바뀔 수도 있고 눈썹 아래 거상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회복 기간이 긴 편입니다. 눈썹 아래 거상술은 회복이 빠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으로는 눈썹 아래 거상술은 눈썹 아래를 절개해서 처진 피부만 제거를 하기 때문에 인상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눈썹 아래 절개를 해야 되니까 새로운 흉터가 보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눈썹이랑 피부랑 연결되는 부위에 바로 붙여서 절개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흉터가 잘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눈썹에다 가볍게 반영구 화장이나 문신 같은 거 해주신다면 흉터는 가릴 수가 있습니다. 상안검 성형술 같은 경우는 흉터 선이 쌍꺼풀 라인에 가려지고요.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촘촘하게 정성 들여서 봉합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정성을 들여서 봉합을 합니다. 그래서 흉터는 그렇게 많이 남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시경 이마 거상술 같은 경우 모든 절개선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흉터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노화가 되어 갈수록 피부가 처지고 그러면 쌍꺼풀 라인도 덮여서 안 보이게 되고 피부가 처지면 눈 모양이 바깥쪽이 먼저 처지고 많이 처지기 때문에 삼각형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상도 흐릿해지고 약간은 좀 답답해 보이는 인상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를 쌍꺼풀 수술, 상안검 성형수술을 하면서 처진 피부를 잘라내서 쌍꺼풀 라인도 보이게 하고 또 가끔 가다가 눈매 교정을 병행을 해서 인상도 또렷해지고 또렷하다라는 거는 결국은 강하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인상이 또렷해져서 세졌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쌍꺼풀이 바뀌게 되면 아무리 자연스럽게 만들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인상이 살짝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하다고 느끼시는 건데 이게 처음에 일부 그래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 자리를 잡고 나면 많은 부분이 옛날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인상적인 측면에서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젊은 분들 중에도 눈썹 아래 거상술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분들은 쌍꺼풀을 좀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쌍꺼풀이 크다고 눈이 큰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 직업적인 특성이라든가 나는 평소에 메이크업을 좀 진하게 하고 아이라인을 좀 두껍게 그리기 때문에 쌍꺼풀이 작으면 묻혀서 보이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반적인 쌍꺼풀 크기에 뭐 거의 2배 정도 되는 두꺼운 쌍꺼풀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젊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쌍꺼풀 자체만 가지고 높이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쌍꺼풀을 높게 매몰법으로 살짝 찝어주면서 처진 피부를 눈썹 아래 거상술로 살짝만 제거해 주면은 훨씬 더 크고 화려한 쌍꺼풀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면 봉합을 하게 되고요. 실밥을 제거하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눈썹 아래 거상술인 경우에는 회복이 빠른 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일반적인 경우 눈 주변에 노르스름한 멍 살짝 남아서 메이크업으로 커버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상안검 성형술은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붓기가 빠지고 자리 잡으려면 한 3주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시경 이마 거상술은 수술하고 일주일 있다 실밥 뽑으시면 마찬가지로 눈 주변이나 수술한 부위 주변에 약간 노르스름한 멍 정도가 있는 게 일반적이고 절개선이 머릿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십니다. 상안검 성형술이나 눈썹 아래 거상술이나 노화를 되돌리면서 가급적이면 아름다운 눈을 만들고자 하는 수술인데 어떤 방식으로 쌍꺼풀을 노출을 시킬 거고 어느 정도 피부를 절제하는가 하는 거는 의사의 숙련도나 노하우에 따라서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성형외과 전문의의 진찰 및 상담을 받으시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